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 내양 일대가 새롭게 조성된 친수공원과 침수 방지 시설로 달라졌습니다. 건축 폐기물과 쓰레기로 뒤덮였던 공간은 시민과 관광객이 쉴 수 있는 공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근대문화 역사와 조화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익산 만석동 유경종계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닭 6만 3천여 마리에 대해 살처분에 들어갔습니다. 방역당국은 가금 농장의 이동을 제한하고 24시간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1위 공고가 마이스터고에 다시 도전합니다. 2차 전지 분야로 특화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해 교육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1위 공고와 익산시, 관련 기업들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 내항 일대가 새롭게 조성된 친수공원과 침수방지 시설로 달라졌습니다. 건축 폐기물과 쓰레기로 뒤덮였던 공간은 시민과 관광객이 쉴 수 있는 공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흔적 등 역사적 가치와의 조화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군산 내양, 제보선창, 비어포트 주변이 관광객을 위한 쉼터로 변했습니다. 해변에는 반원형의 전망데크가 설치됐고 동백대교 우측까지 1.5km 구간에는 친수공원과 침수방지 시설이 마련됐습니다. 이 사업에 29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전 구간에 투명 방우벽이 세워지고 철제 차수판과 방우문도 설치됐습니다. 과거 건축 폐기물과 일반 쓰레기로 뒤덮였던 공간은 시민과 관광객이 쉴 수 있는 공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공사는 지난 2023년 시작해 2년 6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수면 상승으로 반복되던 저지대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관광객들의 휴식 공간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새로 조성된 친수공원이 내항의 역사적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항에는 국가등록문화재인 뜬다리 부두와 근대역사박물관 등 일제강점기 흔적이 남아있지만 삭막한 공원 디자인으로 관광객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깨끗한데 옛날 건물하고 좀 잘 매칭이 안 돼. 생뚱맞아. 도심 어디 가나 다 있거든요, 이거. 깨끗한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특히 일부 컨테이너는 철거되지 않고 방치돼 미관을 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항의 친수공원 조성은 침수 피해 예방과 관광 활성화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역사적 경관과의 조화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김관영 도지사가 오늘 도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통합 성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생존의 문제이자 국정과제와도 부합하는 사안이었지만 전주 완주 통합과 군산 김제 부안의 새만금 특별지자체가 성사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이뤄지고 있는 도지사 지지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며 여러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도당에 삼성전자 전북이전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안우영 의원은 오늘 도의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자신과 윤준병 도당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 여부가 현안으로 부상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지방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산시 수협이 도내 수협에서는 처음으로 3년 연속 위판액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군산시 수협은 지난 2023년 1,072억 원, 2024년 1,288억 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1,407억 원의 위판액을 올려 매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물김은 45,050톤이 위판돼 527억 원의 실적을 올렸고 물오징어는 1,917톤에 234억 원, 꽃게는 2,008톤에 180억 원을 올렸습니다. 수협은 올해 위판액 1,5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산지 쌀값이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전국의 산지 평균 쌀값은 80kg 한 포대에 22만 700여 원입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 동안 이어진 수학기 평균 쌀값은 23만 900여 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가도 사상 처음으로 40kg 한 포대에 8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유 익산시장이 새만금항에 식품 전용 부두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정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은 전국에서 농업 비중이 가장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새만금항에 식품 전용 부두를 설치하고 도내에 농업 연구시설을 집중 유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북의 경쟁력을 갖춘 식품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영농형 태양광 햇빛 연금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최 전 차관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업은 농지 훼손 없이 농가의 추가 소득 창출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농업 생산 기반과 태양광 설치 여건이 양호한 마을을 두 곳에서 세 곳 정도 선정해 시범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상생구조 마련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만석동 유경종개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해당 농장에서 H5 항원이 검출돼 닭 6만 3천여 마리가 살처분에 들어갔습니다. 방역당국은 가금 농장의 이동을 제한하고 24시간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수동약까지 왔어요. 익산 만석동의 가금 농장. 농장 주변에는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바리케이트가 쳐졌습니다. 방역 요원들은 차광막 설치와 소독 작업에 한창입니다. 412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남원과 고창에 이어 도내 세 번째 발생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농장에서 키우던 유경종개 6만 3천여 마리가 살처분에 들어갔습니다. 전북도는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고병원성 여부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약 2, 3일 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가금 농가 방역도 강화됐습니다. 전북도는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고 농가 반경 10km 이내 가금 농장 30호를 대상으로 이동 제한과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방역 지역 내 전용 소독 차량 세대를 배치했습니다. 시에서랑 저희 방역 가능한 차량들 전체를 동원해서 계속 매일 가금농장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를 소독하고 있었어요. 익산시는 역학조사로 확인된 관련 농장 6곳과 출입 차량 5대의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고 추가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1월 한 달을 AI 특별 방역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방역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빼돌린 고객 개인정보로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휴대전화 대리점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30살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2024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대리점을 찾은 고객 50여 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수당과 수수료 명목으로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도내 주요 대학들의 2026학년도 대입 정시 경쟁률이 크게 올랐습니다. 원광대는 580여 명 모집에 3,300여 명이 몰려 5.81대 1을 기록했습니다. 국립군산대는 309명 모집에 1,700여 명이 지원해 5.53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전북대는 4.84대 1입니다. 도내 대학들의 정시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군산시의회 시민모니터단이 시의회 상임위원회 유튜브 생중계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군산시의회 시민모니터단 굿모닝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유튜브 생중계가 투명한 의회 운영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민의 알 권리와 의정 활동의 투명성을 확대하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굿모닝은 지난 2019년부터 시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모니터링해온 시민단체입니다. 군산시가 가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군산시는 내일부터 16일까지 300가구를 대상으로 군산형 가사 서비스 지원 사업 이용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군산에 거주하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중위소득 120% 이하 맞벌이, 다자녀 가정, 한부모 가정, 임산부가 있는 가구 등입니다. 선정된 가정은 월 2회 5개월 동안 가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위 공고가 마이스터고에 다시 도전합니다. 2차 전지 분야로 특화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건데요. 1위 공고의 마이스터고 지정을 위해 익산시와 기업들이 오늘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말까지 신청을 받아 전국에서 3곳 정도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1위 공고가 경쟁률을 뚫을지 주목됩니다. 1위 공고가 마이스터고에 다시 도전합니다. 교육부는 반도체와 디지털, 2차 전지 등 첨단 부품 소재 마이스터고를 전국에서 3곳까지 추가 지정할 방침입니다. 1위 공고는 2차 전지 분야를 노리고 있습니다. 국내 2차 전지 산업, 전라북도 2차 전지 산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위 공고와 익산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마이스터고 추진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2차 전지 분야 교육과정 운영과 산업 수요에 맞춘 마이스터 양성 졸업생 채용 등에 협력하게 됩니다. 오늘 협약을 계기로 1위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쌓고 실제 산업과 연계된 교육을 통해 미래의 기술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1위 공고의 2차 전지 마이스터고 지정 필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새만금 2차 전지 특화단지를 포함해 익산과 김제 산업단지의 관련 기업 입주가 활발한 상황. 기업에서도 지역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저희 미원상사도 제조 현장을 실질적으로 이끌 현장의 리더들의 확보가 이러한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서 저희도 고민을 하는 차에 교육부의 올해 마이스터고 지정 결과는 이르면 5월쯤 나올 예정입니다. 지정 첫 해에만 개교준비금 등으로 50억 원이 지원되는 등 5년간 기숙사 신축과 실습실 확충 등 300억 원 이상이 투입돼 학교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익산시는 1위 공고의 마이스터고 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저희도 한번 최대한 열심히 여러분 성의를 바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또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 시에서도 모든 분야나 지원할 수 있는 분야. 지난해 마이스터고 공모에서 탈락했던 1위 공고. 올해 재도전을 통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바뀌게 될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익산시가 정부 국정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합니다. 부시장직 속의 정책개발 담당관이 3개 팀으로 구성된 기본사회 대응 전담 조직으로 개편됩니다. 미래개발 전략계는 국정과제 연계과제를 발굴하고 기본사회 정책계는 기본서비스와 기본소득 정책을 담당합니다. 또 사회적 경제계는 순환형 경제를 활성화할 민관 협력 기반 구축을 담당합니다. 재단법인 군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군산시의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군산문화관광재단 이광준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4일 날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재단을 이끌 적임자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필 방침입니다. 인청특위는 설경민 위원장을 비롯해 윤신혜 부위원장과 김영란, 최창호, 서동환, 김영자, 한경봉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식품진흥원이 익산의 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환영하며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흥원은 국가식품 클러스터 연구부지가 특구에 포함돼 입주기업 세제 혜택과 정부 연구개발 사업 지원 등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관기관과 연계해 기능성 식품과 바이오 소재 등 미래 식품 산업을 선도할 융복합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공 일자리인 익산형 뉴딜 일자리 사업이 추진됩니다.
익산시는 올해 22개 부서, 26개 사업장에서 27명을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SNS 콘텐츠 제작과 왕도 역사관 학예 전문 인력 등으로 선발된 인원은 다음 달부터 10개월간 근무하게 됩니다. 급여는 올해 익산시 생활임금인 시급 1,740원이 적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당 원내대표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한병도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총선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승리를 이뤄낸 경험을 바탕으로 6월 지방선거를 이끌고 당정청 원팀 협력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한병도 진성준 의원 등 전북 출신 2명이 출사표를 던졌으며 사파전이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경찰이 고속도로 사고 현장으로 돌진해 여러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2차 사고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창경찰서는 4일 새벽 1시 20분쯤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 인근에서 앞선 사고 현장을 덮쳐 11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긴급 체포한 SUV 차량 30대 운전자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해당 구간에서 발생한 1차 사고 수습 현장으로 돌진했으며 전북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이승철 경정과 견인차 기사가 숨지고 소방대원 등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전주중앙성당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1956년 건립된 전주중앙성당이 우리나라 최초의 자치교구 주교 좌성당으로서 지위를 현재도 유지하고 있고 건축가 김성근 씨가 참여한 최초의 설계도면도 남아있어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주중앙성당은 내부에 기둥을 두지 않고 지붕 상부에 독특한 목조 트러스를 활용해 넓은 예배 공간을 확보하는 등 구조적인 특징이 뚜렷합니다. 고창 봉덕리 고분군이 국가유산청이 주관한 공모사업인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140억 원이 투입해 고창 봉덕리 고분군을 중심으로 고대 마한 역사문화 환경을 정비합니다. 또 유적의 보존 정비와 경관 회복, 탐방 동선 정비 등이 추진됩니다. 고창 봉덕리 고분군 3, 4, 5분과 봉덕 유적 일원의 유물산 포지는 마한 중심 세력의 실체를 입증하는 핵심 군짐 유적으로 학술적 가치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익산시의 새 누리집이 8일부터 운영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누리집 개편은 2015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새 누리집은 다양한 기기에서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반응형 웹을 구현하고 필요한 정보를 보다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누리집 개편에 따른 서비스 전환 작업을 위해 내일 오후 6시부터 8일 오전 8시까지 이용이 제한됩니다. 군산시가 수제 창작 분야 청년 사업가의 시장 진입과 자립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군산 메이드마켓에 입주할 창업가 6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군산에 주소를 둔 청년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 예비 창업자입니다. 최종 선정된 창업자에게는 상시 판매 전시가 가능한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창업지원금 500만 원과 창업교육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군산 석도국제회리가 사랑의 열매 나눔 명문기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석도국제회리는 누적 기부액 2억 7,700만 원으로 군산 지역에서 7번째이자 도내에서 20번째 나눔 명문기업이 됐습니다. 나눔 명문기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업 기부 프로그램이며 누적 기부금이 1억 원 이상이거나 5년 이내에 1억 원 이상 기부금 납부를 약정하면 됩니다. 군산 지역의 나눔 명문기업으로는 한국서부발전 군산발전본부와 NIT, 이성당, 현대주택건설, 금강PC, 새만금 희망태양광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 반석 로터리 클럽이 어려운 가정에 전달해달라며 옥산면에 4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작년에는 옥산면 노인들을 위해 짜장면 100여 그릇을 대접하고
행정복지센터에 220만 원 상당의 이웃돕기 물품을 전하는 등 매년 다양한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군산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익산 영하 6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4도에서 6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익산은 수요일까지 큰 추위는 없고 주말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고 군산도 주말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